유언공증이 꽤 있는데요. 고객들 중에 제 생각에는 여러분들 고객들 중에 나이가 한 65세 넘었고 자녀가 둘 이상 있고 자녀가 미혼이면 상관없는데 자녀가 기혼이면 재산이 5억만 넘어도 그 집은 재산 분쟁 생길 가능성이 되게 높잖아요. 그리고 생기는 순간 평가 그 기여분이 평가가 다 다르잖아요, 그죠? 기여분 평가 나오면 이제 5만 가지 치사한 얘기가 나오면서 그 집 풍지박살돼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은 그런 고객들에게는 사전 유협을 조금 해줘서 그 유언 컨설팅을 좀 해주세요. 저희 보면 정말 이거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렇게 생기면 사촌끼리도 얼굴 안 보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에 유언이 필요한데 유언 공증은 이제 5가지 방식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유언 공증을 하는 이유는 유언은 사람이 죽은 다음에 효력이 발생하잖아요. 그래서 법으로도 예를 들어서 주소 써이게 되는데 주소 안 쓰고 주민번호만 쓰면 자필 유언에 아마 주소 쓰게 돼 있을 거예요. 근데 가끔 보면은 주소 안 쓰고 주민번호만 썼어요. 이 유언이 유효할까요, 무효할까요? 무효예요. 왜냐면 법에 정한 요건을 안 지켰기 때문에. 그래서 별거 아니에요. 우리 어떻게 보면 당연하잖아요. 인적사항 특정됐는데. 근데 법에 정한 거 정확히 안 지키면 무효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효가 될 확률이 높고, 두 번째는 우리 뭐 자필도 있고 녹음도 있고 뭐 몇 가지 있잖아요. 이 유언이 나중에 진짜인지 아닌지 알기가 어렵죠. 진위 여부가. 왜냐면 유언은 되게 문제가 나중에 분쟁이 생겼을 때 대비하는 거니까. 근데 그게 무효인지 유효인지 알기가 어려운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공증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저희가 그런 면에서 저희는 이제 기본 포맷도 있고 저희가 많이 하니까 실수할 확률이 거의 없죠. 그래서 정확성이 있고 유언 공증은 공증 사무실에 20년 보관하게 돼 있습니다. 오늘 했으면 오늘부터 20년이 아니라 내년 1월 1일부터. 물론 유언 공증은 30년 뒤에도 효력이 있어요. 근데 의무 보관 기간이 20년 보관 기간이어서 분실 시에 이제 좀 찾을 수도 있고요. 공증하면서 좀 안타까운 건 어디서 공증했든 유언한 거 있으면 찾는 검색 시스템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게 안 되는 게 이제 제가 제안하는 건데, 왜냐면 또 어떤 문제가 있냐면 유언을 하고 딴 데서 유언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나중 유언이 먼저잖아요. 앞에 건 철회됐으니까. 근데 이걸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누가 사망하면 지금 각 사무실별로는 다 전산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전자공증 나왔는데 저희가 이제 법무부하고 계속 얘기해드리는 건데요. 아마 그 서버를 법무부에다 두고 전국을 통화하는 걸 한번 해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문제가 있어요. 근데 공증은 기본적으로 사무실에서 하게 돼 있어요. 법에. 공증 사무실에서 하게 되는데 예외가요. 의사록 공증. 주총이나 사원총에 저희가 참석해서 합니다. 그거하고 유언 공증. 그 다음에 법상 불가피한 경우. 근데 대부분은 불가피하지 않아요. 왜냐면 대리공증이 가능한데 대리공증 인간 빙에서 띄면 되잖아요. 제가 했던 거의 사례도 없는데 제가 판단해서 그냥 출장 공증했던 사례가 하나 있어요. 유언 공증도 아니고 출장 공증도 아니고. 남편이 먼저 죽었죠. 네. 그리고 우즈베키스탄 여자였던가요? 우즈베키스탄 여자가 이제 말기암이었죠. 그래서 병원을 나오면 안 돼요. 인감증명서도 없어요. 근데 이 사람이 죽기 전에 이제 재산에 대해서 한국에 있는 시부모와 저기 우즈베키스탄 이런 분쟁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유언 공증할 수 있는 뭐 타이밍상 막 오늘 내일 했어요. 의식은 멀쩡했으나. 그래서 그런 거 안 됐고 뭐 문서를 하나 썼어요. 사문서. 그래서 인증을 해야 되는데 한국인 같은 경우는 이거는 저희가 출장 공증이 안 됩니다. 왜냐면 인감 띄면 되거든요. 그래서 가족이 뗄 수 있잖아요. 그래서 대리 공증하면 되니까. 근데 여기는 제 판단에 공증이 불가피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출장 공증 가면서 그래서 이제 박 변호사님을 그때 알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유언 공증하면 이제 증인이 2명 있어야 돼요. 이게 생각보다 민감해요. 돈 있는 사람들은 자기 일이 주변에 알려지길 원치 않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못 구하는 경우도 있어요. 왜냐면 중간에 공증사무실 하는데 뭐 일하다 말보기도 그렇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우리 사무실에 있는 그 관리소장님, 그 다음에 부동산 중개업자 항상 사무실에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한 5만 원씩 저가 받아서 주는 게 아니라 직접 주라 그래서 출장 그 증인 확보 시스템을 갖춰놨습니다. 혹시 우리 사무실 근처에 있는 변호사님이 아르바이트 하고 싶으면 제가 1순위로. 근데 변호사님들은 그거는 돈이 안 되는데요.
저는 일하다가요 큰 틀은 설명해줘요 의뢰인들한테. 저도 변호사하고 경력이 있으니까. 근데 디테일하고 길어지는 설명이 있으면요, 아 이런 부분은 제가 손뗀 지 오래돼서 저거 하니까 저는 방향만 준다고, 그리고 변호사님 찾아가라고. 근데 증인 서비스 하는 변호사님은 그게 돈은 안 되는데, 유언 공제하는 사람들은 되게 돈이 있어요. 좀 분쟁이 있을 거로 예상된다. 실파다는 법률적 분쟁이 있을 거로 예상된다. 그 다음에 이제 원래는 그 유언에 뭐 부동산 뭐를 한다, 이 부동산 일일이 다 써야 돼요. 그래서 제가 어떤 식으로 하냐면 이렇게 하다 보면 실수가 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뭐 양천구 목동 아파트 304호는 누구에게 준다 가로해놓고 304호의 구체적인 사항은 별지 뒷기 뜬것 같은데 아예 그냥 붙여버려요. 그러면 실수가 없더라고요. 이렇게 나름 머리를 쓴 거고요. 그래서 여기 유언공증에는 증인도 서명날이 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증인의 요건은 한글 알아야 돼요. 그리고 파산자 상관없어요. 한글 알면 되고 한정치산자 금치산자, 요즘은 그게 아니라 뭐죠? 이거 곧 바뀐 용어, 후견 피성령 의견 그런 것만 아니면 돼요. 거의 다 된다는 얘기죠. 이렇게 이제 유언자 증인이 서명날이 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유언자는 서명날 글씨 못 써도 돼요. 글씨 못 쓰면 여기다 사유 쓰고 저희가 대신 서명하면 돼요. 대신 치매에 걸렸다 유언을 못하는 건 아닌데요, 효력에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아주 고령이 있거나 정신 상태가 조금 이상하다 그러면 의사 진단 저희가 받아야 되는 건 아니었고, 그건 근데 나중에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서 병원에서 의사 진단서 하나 받아오라고도 시켜요. 대부분은 제가 직권으로 판단해서 해요. 왜냐면 의사 판단이 애매하면, 신격호 같은 분은 유언 공증하면, 우리 유언도 법률행위잖아요. 그러면 자유로운 의사를 전제로 하는 거니까 좀 의사 능력이 떨어지면 유언 안 되죠.